예, 이 내용은 사실 그 감염병 예방법 49조 2항 3항 4항이 이번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감염병 예방법 49조 1항 제2호의 1가 추가가 됐어요. 그 내용은 이 지침, 정부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지침, 특히 이제 명단을 작성하거나 이 마스크를 끼게 하는 등 이런 지침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 그 시설의 운영자, 책임자 등에게 시설의 운영 중단 또는 3개월 기간을 두고 폐쇄를 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교회에 어떤 교인이 아닌 사람이 기자라든가 이거를 고발하기에 들어온 사람이 촬영을 해서 이 교회에서는 마스크를 안 끼고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하는 순간 지침 위반으로 처리가 돼서 3개월 동안 시설 폐쇄나 아니면 시설의 운영 중단을 명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시설 폐쇄라든가 운영 중단을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서 시설 철거, 간판 시설물 철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고를 해서 이 시설은 폐쇄됐다라고 바로 중국 공산당이 하고 있는 일이 대한민국 땅에서도 벌어지는 사태가 이 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 법을 교회에 적용했을 때는 예. 교회를 폐쇄하게 되고 맞습니다. 또 교회가 만약에 예. 계속 이제 예배를 드렸을 경우에는 뭐 교회 간판이라 하면 예. 뭐 십자가까지 그냥 십자가, 철거할 수 교회 있다고 명패까지. 예예. 네. 이 현재까지 제가 인터뷰 예. 처음에 요청드렸을 때까지만 해도 한 200여 분이 예. 헌법소원에 동참하신다고 들었는데 뭐 그 사이에 좀 추가되신 분들이 많이 있나요? 예, 그래서 오늘 오전까지 접수된 분들이 333분, 그러니까 제가 일반 평신도들도 많이 문의가 왔는데 평신도 분들께서 이렇게 하시면 이 수가 너무 많아져서 그 교회를 대표하는 담임 목사님, 고유 부원호증을 가지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들만 한정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교회 성도들을 다 포괄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333개 교회가 맞습니다. 그 이상의 교회가 참여를 했다. 예. 오후에 오늘 6시까지 저희들이 접수를 받는데 그것까지 하게 되면 아마 한 400교회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이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특정 교회 목사님이 이걸 또 다 지원한다는 분이 계셨습니다. 다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서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특정 교회가 주도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모두가 동참한다는 의미로 그 상한선을 아예 정해버렸습니다. 예, 비용은 이 100만 원 이상 내시면 안 된다. 하한선은 없습니다. 그러나 상한선을 두고 어떤 특정 교회가 주도했다는 이런 말씀을 할 수 없게 우리 모두가 한국교회 모두가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이 상한선을 두고 하한선은 정하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참여들을 많이 해주셔서 지금 한 333교회인데 한 400여 교회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내일 오후까지 접수하는 걸 일단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어지면 금요일 오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참여하신다고 이제 상담 전화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네. 뭐 그 중에서 뭐 특별히 좀 인상 깊은 사연 같은 게 있었을까요? 예,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된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헌법소원을 해야겠다. 그리고 집행정지도 이렇게 들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난 월요일 날 어떤 분이 상담을 하셨냐면 수원에 있는 은퇴교회 목사님 되십니다. 이분이 지난 몇 달 동안에 집합명령 금지, 수원시청에서 대면 예배를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무환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은퇴 원로 목사님 되시는데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니까 수원시청에서 어떤 조치를 했냐면 온라인 예배도 금지를 한 거예요. 당신들은 위반했으니까 온라인 예배도 금지를 해서 이분이 담임 목사님 대신해서 내가 원로 목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나를 처벌해라 해서 300만 원 벌금형을 받고 정식 재판을 청구한 뒤에 저희들한테 상담이 전화상으로 들어온 겁니다. 근데 그분이 직접 이제 오시라고 해서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었고 그리고 단순히 내가 처벌받으면 처벌받는다.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처벌받는다. 그러나 앞으로 이제 교회 폐쇄법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면 결국 대한민국 교회 전체에 미치지 않느냐.
헌법소원을 꼭 제기해달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분이 사실 또 뭐 하여튼 많이 이렇게 후원하시려고 하는 걸 저희들이 조그만 교회인데도 이렇게 많이 후원하시려고 해서 그럴 필요 없다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어쨌든 책임지고 하여튼 모집해서 하겠습니다 해서 그런 계기가 돼서 저희들이 이번 소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제 헌법소원 승산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이제 승리를 위한 전략 같은 걸 갖고 계시는지.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대선 부정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그 베럿 판사, 여자 판사, 젊은 판사가 있었죠. 그 미국에서 여러분들이 뭐 카톡을 통해서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한 교회에서 이 록아웃 이제 집합 금지를 시킨 거예요. 네. 집합 금지를 시켜서 여기에 대해서 연방 대법원에 소송을 했을 때 이 집합 금지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까지 겪어본 바로는 판사라는 조직, 이 법원 조직은 기본적으로 기존 체제를 수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혁명적인 결정이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인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이런 부분을 하는 데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사법부가 이런 명확하게 어떤 원칙을 지켜서 이렇게 한다는 이런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제 문재인 정권이 이제 정권 후반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 뭐 윤석열 사태를 비롯해서 그리고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법관들의 움직임들을 보면 지금은 정권 말기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판사들이 기존의 현 정부의 눈치를 보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는 떨어져서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을 하는 이 법관들이 점차 증가하는 이런 분위기를 저희들이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금 제기하려는 소송은 헌법소송인데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비록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있고 그리고 상당 부분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진보적인 성향의 재판관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현재는 정권 말기로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하면 지금 감염병 예방법 49조 제2항 그리고 제3항이 이 헌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본권 제한의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비례의 원칙과 그리고 법률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추어 볼 때 저희들은 위헌을 내릴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